뉴욕시가 18세 이하 뉴요커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 지난달에도 뉴욕시 범죄율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처방전 없이도 사전 피임약 판매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가 처음으로 연방식품의약국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회계 연도 동안 계속 오픈됐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영주권 문호가 2달째 동결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 백신은 이제 어린 뉴욕 시민들 생후 6개월부터를 위해 강한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족 전원을 코비드-19으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에 대해 소아과 의사분께 얘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퍼시픽 시리뱅크에서 PCB뱅크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18세 이하 뉴요커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 8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도 뉴욕시의 무상 급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공영 수영장, 푸드트럭 등에서 18세 미만 뉴요커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식사 제공은 별도의 등록과 신분증 검사 없이 지정된 장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오는 9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아침 식사의 경우 오전 8시부터 9시 15분, 점심 식사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 할랄 코셔푸드도 제공하며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포장 음식과 따뜻한 음식 모두 제공됩니다. 지난달에도 뉴욕시 범죄율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6월 범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11,073건의 범죄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8,448건보다 31.3% 증가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사건이 2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8건보다 31.6% 급감했지만 나머지 중대범죄들은 대부분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절도는 4,467건으로 41.0% 증가했으며 강도가 1,548건으로 36.1%, 주택절도가 1,279건으로 33.8% 늘었습니다. 또 자동차 절도가 1,142건으로 25.9% 늘었고 폭행이 17.3%, 강간이 2.9% 증가했습니다. 이외 증오범죄는 59건이 발생했고 이 중 알시안 대상 증오범죄는 8건으로 집계됐으며 대중교통시설에서의 범죄가 1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처방전 없이도 사전 피임약 판매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가 처음으로 연방식품의약국에 접수됐습니다. 오늘 AP통신에 따르면 오늘 피임약을 만드는 프랑스 회사 HRA 파마는 처방전을 통하지 않고 사전 경구 피임약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취지로 FDA의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사전 피임약은 1960년대부터 제일 흔한 피임 수단으로 이용됐지만 혈전증 부작용을 우려로 처방전이 있어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FDA가 승인하면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첫 사전 피임약이 됩니다. HRA 경영진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DA 결정에 따라 일종의 선례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향후 다른 피임약을 비롯해 낙태약의 처방전 없는 판매 승인을 심사할 때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습니다. 지난 회계 연도 동안 계속 오픈됐던 취업 이민 3순위 비숙련직 영주권 문호가 2달째 동결됐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중 비숙련직 영주권 승인 일자는 지난달과 똑같이 2019년 5월 8일로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는 지난달 갑자기 3년 1개월 후퇴한 뒤 계속 승인이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3순위를 제외한 취업이민 모든 순위는 계속 오픈된 승인과 접수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또 가족이민도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대상인 2A 순위를 제외한 전 순위의 영주권 승인 일자가 동결됐으며 이는 무려 11개월째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만 접수 허용 일자는 각 순위별로 5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앞당겨졌지만 시민권자 기혼자녀와 형제자매 초청은 최소 13년에서 최대 15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로 잘 알려진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연방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하는 공개 청문회 증언에 합의했습니다. 스티브 배넌의 변호인단은 지난 9일 밤 연방하원 조사위원회 서한을 보내 배넌이 청문회에서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통보했다고 AP통신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조사위원회 소속 조 로프그렌 연방하원 의원은 어제 CNN에 출연해 우리는 스티브 배넌에게 궁금한 점이 많으며 그의 증언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투기 관계자도 배넌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이전에 이날 집회 등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넌의 증언을 듣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배넌은 지난해 11월 하원 조사위원회 소환장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관련 서류 등의 제공을 거부해 의회 모독 등 2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는 18일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배넌은 그동안 행정특권 등을 주장하며 증언을 거부했으나 하원조사위원회와 법무부는 폭동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월에는 배넌은 그동안 행정특권 등을 주장하며 증언을 거부했으나 하원조사위원회와 법무부는 폭동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월에는 배넌이 백악관 참모가 아닌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행정특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배넌 측은 공개 증언을 요구하고 있지만 투기 측은 선서를 하고 비공개 녹화 증언을 먼저 한 뒤 공개 증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에 대한 경찰의 경호가 지난 1일부로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퇴임한 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해에 대비해 뉴욕시경이 경찰 7명을 배치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경호를 했으나 7월 1일부로 이들 경호경찰이 다른 부서로 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전 시장은 뉴욕시에 자신에 대한 경호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음을 감안 납세자들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반발을 의식해 연장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뉴욕시 전체 총격 사건이 증가하는 등 뉴욕시가 총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경찰 인력을 드블라지오 전 시장 경호에 투입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블라지오 전 시장은 운동을 하기 위해 짐으로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이웃 주민은 그가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는 시장 퇴임 후 일정 기간 경찰 경호를 받다가 이들 경찰을 자신이 임금을 주고 사설 경호원으로 고용했으며 루돌프 줄리아니 전 시장도 퇴임 시기가 9.11 직후여서 일정 기간 경호를 받았고 그 뒤 자신이 경호원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전 시장의 경호를 담당했던 경찰은 드블라지오 시장이 경호원들을 불신했으며 측근들에게 경호원이 있는 차량 등에서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기 침체 우려에 빠졌지만 지나 러먼도 연방상무장관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낙관론을 제시했습니다. 러먼도 장관은 어제 ABC 방송에서 금리가 계속 상승함에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피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경제는 5, 6%라는 전례 없이 높은 성장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먼도 장관은 경기 침체를 예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서 강력하고도 좀 더 안정적인 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러먼도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모든 일자리가 회복됐고
각 가정의 수입 지출도 건전하며 기업은 고용을 늘리면서 성장하는 등 잘 굴러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러먼도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최우선 과제이며 금리 인상으로 성장 속도는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먼도 장관의 이 같은 견해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한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할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와 달리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 인수 합병 시장이 올 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는 올해 상반기 동안 세계 각국에서 성사된 인수합병의 규모가 2조 1,7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컨설팅 업체 베인뱅 컴퍼니는 올해 전 세계 인수합병 규모가 4조 7천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6조 달러에 육박했던 지난해보다 약 20% 줄어드는 것입니다. 즉 1년 만에 인수합병 시장 규모가 1조 3천억 달러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금융 비용이 치솟자 자금 조달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매매 금액이 낮아지면서 매각을 취소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어 당분간 인수합병 시장은 냉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을 시장으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 관련 기업들이 금리 인상 등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P모건, 블랙록, 시리그룹, 웰스파고 등 월가 주요 금융기업들이 이번 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인플레이션과 소비 감소 등에서 금융권이 어떻게 대처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는지 공개됩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팩트셋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에 속한 기업들의 2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또 다른 금융정보 제공업체 리피니티브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 소속 기업의 2분기 순이익이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의 2분기 순이익률은 12.4%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최근 5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높은 성장세가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 임의 소비재, 유틸리티가 실적 증가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된 반면 에너지 기업 등은 유가 상승에 힘입어 순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7월 1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